구 씨의 어머니 송 씨 그리고 아내 정 씨 이 두 사람이 머리하고 얼굴 등을 둔기로 공격을 당해서 살해된 사건이에요. 아유. 화장대 거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집 주인 세대제 구모 씨 있잖아요. 네네. 구땡땡이는 기억하라. 그걸 딱 써놨어요.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안방 장롱 서랍도 2개가 오픈돼 있더라는 거예요. 서랍 속에 고가의 폐물은 또 그대로 있어. 금품강취 목적은 분명히 아니야. 아 이건 원한에 의한 살인이 분명하다. 구 씨가 애초에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해요. 아내한테 예. 현금으로 준 돈이 한 700~800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건 없어진 것 같아요. 경찰이 이제 그 수표를 추적을 하다가 수표 2장이 예. 시중에 유통 중인 거를 확인을 했어요. 이러던 중에 반전이 딱 일어납니다. 왜요? 뭔데요? 역시 수표에서 인호꼬리가 잡혔어. 오늘 제가 준비해온 살인사건은 93년도 사건이에요. 93년 10월 25일 15시 17분경이에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에 구모 씨 집에서 48살 먹은 구모 씨가 세대주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 집에서 구 씨의 어머니 예. 송 씨 네. 당시 75세입니다. 그리고 그 구 씨의 아내 정 씨, 예. 그 당시 46세. 이 두 사람이 예. 머리하고 얼굴 등을 둔기로 공격을 당해서 살해된 사건이에요. 아유. 그 현장을 최초로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한 사람은 구 씨의 동생입니다. 43살 먹은 5살 밑에 동생이 남동생이에요. 동생이. 이 동생이 10월 25일인가 월급 타는 날인가 봐. 네네. 월급 탔는데 형 집에 어머니 모시고 있잖아요. 형이 월급만 타면 엄마한테 용돈 주러 가. 용돈 드리러 갔다가 그 현장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발견 당시에 형수 정 씨는 네네. 이미 숨진 상태였고요. 엄마는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예요.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어머니는 사망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 사망한 거죠. 이 사건이 발생한 집에 이 세대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세의 구 씨인데 이분은 명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큰 회사를 거쳐서 몇 달 전부터 그 회사 계열사 네네네. 계열사인 복명산업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유망한 경영인이에요. 당연히 경찰이 출동했겠죠. 네네. 가보니까 이미 현장은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범행에 사용된 그 피 묻은 망치도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야구방망이도 있어요. 아우 왜 이렇게까지 그리고 흰 장갑이 있어요. 너무 왜냐면 잔혹해요. 둔기 공격은 살해 목적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두 사람 다 안방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18번을 구타를 했어요. 온몸을. 네. 며느리는 25회입니다. 경찰들이 현장 감식하면서 보니까 시신의 상태로 볼 때는 네. 사망한 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지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네.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예요? 화장대 거울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회색 눈썹 그리는 거? 그리는 거 예, 연필 연필. 있다면서요. 예, 예. 그걸로 딱 써놨어요. 이 집 주인 세대제 구모 씨 있잖아요. 네네. 구땡땡이는 기억하라. 그걸 딱 써놨어요. 경고성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경찰은 바로 원한 살인 사건이다. 예. 이렇게 이제 추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초 신고자의 진술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진술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자기가 집에 갔을 때 방문 당시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 장롱 서랍도 2개가 오픈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 막 흐트러뜨려서 뒤지는 적은 또 없더라는 거야. 뭐지? 참 이거 예. 모호해요. 그 다음에 서랍 속에 고가의 폐물은 또 그대로 있어. 금품강취 목적은 분명히 아니야. 아 이건 원한에 의한 살인이 분명하다. 요렇게 이제 경찰은 성격 규정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러면 누구 수사하겠습니까? 구 씨 구씨 주변 사람만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구 씨의 행선지를 파악을 해요. 사실은 이제 구 씨도 어떤 면에서는 의심받은 거죠. 그랬더니 구 씨는 당일날 네.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던 게 명백해요. 뭐 알리바이는 그거는 뭐 알리바이 예, 확실히 예. 성립되니까 구 씨는 뭐 상관없고요. 집 근처 배회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있었는지. 있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예. 이웃 주민이 이제 진술을 해요. 15시 17분경에 발견됐죠.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15시 10분경 약 7분 전에 30대 중반 남자 2명이 구사장 집 주변에서 서성대다가 자기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서둘러서 사라져버렸다. 흰 장갑은 하나였지만 예.
그래서 용의자가 이거 2명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 신원 파악을 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결국 못 찾았어요. 그 이외에 또 다른 탐문 결과가 또 있어요. 구 씨의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녀들은 등교를 했었기 때문에 피해 간 거예요. 또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탐문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 인근에 공사장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 공사장 인부로부터 경찰이 무슨 얘기를 듣냐면 네. 14시경 구 씨 부인이 수도 계량기를 좀 고쳐줄 수 있나요? 하고 왔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일하니까 안 되고요. 다음 주에 고쳐드릴게요 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러면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적어도 14시까지는 구 씨 부인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중요한 목격자 진술입니다. 예. 그러면 범행 시간은 14시에서 15시 17분 사이예요.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예. 아차 뒤늦게 예. 이 구 씨 부인이 차가 있다는 것을 착안을 했어요. 경찰이. 그 차를 찾으러 갔더니 예. 구 씨 아내 차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유행하던 엘렌트라 그 승용차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해요. 차가 없어졌어요? 차가 없어졌습니다. 그거 타고 이른바 네, 도주한 됐다.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차량을 전국에 수배합니다. 그래서 구 씨한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은 전부 다 수사 대상이에요. 당연히 또 신고자 구 씨, 신고자 동생이죠. 네네. 동생도 수사 대상이에요. 기타 거기를 출입했던 그 모든 사람들. 가족들도 다 수사 대상이에요. 자, 이 문제는 예. 그해 4월 말에 현재 회사 사장으로 이 구 씨가 아까, 취임을 예.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 씨 주변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구 씨는 지방에 내려가갖고 대규모의 레저 사업을 복명산업이 레저로 유명해요. 네네네. 레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있으면서 또 해고시킨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해고시킨 사람들은 다 용의자 리스트 확보해야 돼. 그러게요. 그다음에 채권 채무 관계 뭐 조금이라도 이 돈 금전 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 조사해야 돼. 그다음에 사업 관계자 중에서도 알력 있는 갈등에. 사람은 다 조사해야 돼. 큰일 났네. 이게 뭐 경찰의 수사 범위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일일이 접촉해갖고 당일날 동선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너 어디 있었어요? 뭐 했어? 그거야 그거. 또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사건이 발생하기 5일 전에 5일? 예. 5일 전에 그 회사가 부도가 일어나 버렸네. 예? 그러면 이건 부도 때문에 또 채권 채무 관계가 막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것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은 돈 관계 뭐. 하여튼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원한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하고 거기에서 답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집중 수사를 했는데도 안 나오면 이거는 수사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자. 예. 되짚어보자. 예. 그런 과정에서 답은 신고자 및 이 남편 구 씨. 네. 요 이제 이 사람들이 키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고한 동생 그다음에 어찌됐든 죽으나 사나 이 사건은 남편 구 씨가 키맨이다. 관련된 거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요. 구 씨 동생을 조사를 했더니 네네. 구 씨가 애초에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해요. 뭐요? 아까 폐물이 집안에서 없어지진 않았다고 그랬죠. 다 있었다 그랬죠. 네, 폐물은 안 없어졌는데 아내한테 예. 현금으로 준 돈이 한 700~800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때 집에. 네. 예. 그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700~800은 뭡니까 그러면 본인 퇴직금. 본인 회사 퇴직금. 그만두고 계열사로 갔잖아요. 갔잖아요. 예.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분명히 아내한테 줬는데 그러면 이거 근데 이제 없어졌구나. 이분이 구 씨는 또 별 생각을 다 했대. 뭐예요? 아내가 이 돈을 갖다가 어디로 빼돌렸을까? 다른 무슨 짓 데다가? 했을까? 이거 이제 고민하느라고 사실 경찰에 말 말 안 안 한 했구나. 거예요. 이거는 수사 방향을 전환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즈음에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아내 그 정 씨의 손목하고 있잖아요. 예, 예. 손목하고 목에서 예. 0.5cm 가량의 사건이 발견돼요. 생존에 있을 때 묶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즉 말하면 결박한 상태에서 위협과 협박이 있고 결국 맞아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돈 어디 있어? 뭐 이런 그걸로 거. 보입니다. 예. 이거는 금품을 노리고 금고 비번 같은 거 예. 대라고 묶어놓고 그리고 막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화장대에 써놓은 경고문은 이건 수사 교란 목적의 그러게요. 범인의 어떤 나쁜 짓인 거예요 이게. 일단 경찰이 정한 거는 일단 없어진 현금을 추적하자. 그러니까 이 새끼가 묶어놓고 협박을 하면서 계좌번호 같은 걸 알아내가지고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범인이. 그렇죠. 이렇게 협박했으면. 그래서 계좌 추적도 실시를 합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동일수법 전과자, 최근에 출소한 놈들, 동네 불량배 이거 알죠. 전수조사 이제 들어가요. 추후에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두들겨 맞고 묶인 상태에서 금고. 부른 거야 비번을. 아휴. 그리고 금고했던 700~800을 금고에 보관했다는 얘기니까 없어졌으니까. 열은 겁니다.
거기 말고도 이제 미화가 몇천 달러가 있었대요. 근데 네. 사건이 났을 때 미화 몇천 달러 이때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못했구나. 사건 났을 때 이런 거 숨기면 안 돼요. 맞아요. 막 수사가 들어가는 와중에 또 좋은 게 나와. 뭐예요? 아내 엘란트라가 발견이 됐어. 대전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대전청하고도 사건이 제일 다 넘겨줘서 공조 수사 들어갑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그쵸. 이러던 중에 반전이 딱 일어납니다. 왜요? 뭔데요? 역시 수표에서 인호꼬리가 잡혔어. 자기가 그동안 회사에서 받았으면 또 회사 쫓아가서 회사 경리한테 물어보고 어느 발행, 뭐 예, 언제 발행한 거 이거 다 뽑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걸 구씨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가 아내한테 준 걸로 추정되는 수표 뭐 이런 다 거 등등을 추려갖고. 많이 뽑아왔어요. 그 중에 뭐 한두 장이라도 아내가 갖고 있었을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전부 주니까 전체 수배를 한 거예요. 그 네, 수표를. 경찰이 이제 그 수표를 추적을 하다가 수표 두 장이 예. 시중에 유통 중인 거를 그 확인을 했어요. 어. 근데 이때 수표는요 이름 쓰고 주민등록 번호까지 적었어요. 뒤에 다 적었죠. 전화번호도 적고 예. 이설안이 있어요, 배설안이. 그런데 이 수표는 퇴직금 수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딱 생활비로 줬던 그 수표 그냥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 금고에 예. 그거를 범인이 들고 가서 이걸 썼다면 이거는 배사한 놈이 100% 범인이지. 그러니까 경찰 조마조마하지. 두 장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이설안에 안에 정뭐뭐뭐 사인돼 있으면 이거는 아내가 쓴 거예요. 소용없고. 소용없고 안에 이서가 없으면 이건 범인 새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씨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얘기를 했대요. 왜요? 그 액면가 크더래요. 그게 아마 쓴 100만 원 게? 이상이었던 예, 것 같아. 예. 액면가가 큰 걸로 봐서 그 두 장이요. 우리 아내가 썼을 리는 없습니다. 그 틀림없이 범인이 쓴 겁니다. 하고 구씨는 아주 단정했대요. 경찰한테. 자기 아내는 그 큰 돈을 이서에 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서자, 즉 말하면 이서한 사람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름이 예. 정동순입니다. 27세 남성. 예. 전과 조회를 했더니 이미 3번의 강도 전과. 그런데 그렇다고 전과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또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필적 감정합니다. 근데 그 필적 어디 있어요? 화장대에 써놨잖아. 아 맞다. 화장대에 써있는 필적하고 수표 그 이수한 대조를 필적을 보내잖아요. 전문가 필적 감정가한테 대조를 시킵니다. 확인 맞아요. 결과 확실한 걸로 나왔습니다. 맞네 그러면. 정동순이도 사회생활하니까 은행 계좌 개설할 거 아니에요. 네. 은행 쫓아가갖고 예. 개설할 때 얘가 쓴 그 필적 있어요. 예. 그거하고 또 대조해요. 요 세 개를 대조를 했어요. 동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범인이에요. 거기다가 3건의 강도 범행이 있는데 수법을 좀 봤어요, 경찰이. 예. 수법 봤더니 이 새끼는 항상 남의 집에 들어가고 피해자 제압해놓고 목에다가 철사로 감아요. 딱 결박하고 망치로 까서 죽이는 수법. 아,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건 볼 것 없이 정동순이에요. 그래서 딱 알아보니까 얘가 주거지가 수원이에요. 예. 수원으로 출동합니다. 네. 근데 이미 잠적 상태. 그래서 11월 26일 날 현상금 1,000만 원 전국에 지명 수배합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정동순의 친인척, 지인, 깜빵 동기까지 1대1 마크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이미 지 범행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정동순이가 눈치를 깠어요. 꽁꽁 숨어버린 거예요. 시간은 이제 하나씩 흘러가는 겁니다. 형사들 말로 이제 피가 마르는 한 달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역시 수사하면서 깔아놓은 그 밑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12월 18일 날 16시 45분경 서울 성동구 용두동 대로변에서 예. 정동순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상수배에 나와 있는 정동순이가 맞아요. 근데요, 현상금 1,000만 원은 분명히 맞지요? 이러고 전화 왔어요. 현장에 득달같이 출동했습니다. 용두동 119-2 농협 용두점 지점 앞길에서 정동순이를 검거했습니다. 정동순이 빵 동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현상금이 안 걸렸으면 말 안 해줬을 거야. 근데 이때 잡았을 때 이 새끼가 예. 그 소지품을 수색을 했더니 25cm가량의 과도 들고 있었고요. 이 새끼는 수법이 그거예요. 묶는 거. 4m 길이의 전기줄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거해가지고 용두동 파출소에서 검거해가지고 이제 원래 그 역삼동 관할 경찰서 서초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고요. 압수수색했더니 이 새끼가 수원시 정자동 아파트에서 전세 살았거든요. 네네. 거기를 압수수색했더니 구씨 집에 들어와서 구씨 선글라스가 비싸요. 선글라스 훔쳐갔거든요. 그 다음에 수표, 맞네 그러면. 편지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는
지가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였어요. 나중에 이제 수배돼서 검거됐을 때 뭐 하는 목적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예. 그래서 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확보가 됐고요. 확실하네요. 예. 그래서 이 새끼 이제 조사 들어갔겠죠. 예. 검거했으니까 교활한 놈의 새끼고 화장대에 써가지고 헷갈리게 해놓고 예. 딱 조사 들어가니까 공범이 있대요. 33살 가량 되는 이름이 강민철이래요. 범행 보름 전쯤에 서울 방배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예. 술을 먹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래요. 그 사람하고 둘이서 예. 범행 전날 10월 24일 날 23시경에 예. 부시집 그 담을 넘어서 예. 침입을 해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가 숨어 있었대. 전날에 단독주택에는, 미리? 예, 단독주택에는 다 옛날에 지하실이 있었잖아요. 있죠. 예. 그리고 다음날 낮 12시 정도 됐을 때 현관의 경보장치가 꺼진 틈을 이용해서 집 안으로 쏙 들어갔대. 그리고는 이 정 씨하고 그 어머니 두 사람을 손을 철사줄로 묶고 이거 수법이잖아요. 예. 현금 800만 원하고 미화 2,000달러를 털었다. 그래서 나는 600만 원 갖고 나머지 2,000달러하고 200만 원은 강민철이가 챙겼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죽인 건 내가 아니에요. 그럼 공범이 죽였다는 거예요? 걔 강민철이가 죽였고 나는 살해 가담을 안 했대. 그럼 뭐 했대요? 나는 금품 딱 털고 난 다음에 네. 키 들고 나와서 밖에서 시동 켰다는 거예요. 엘란트라. 그리고 그 사이에?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강민철이가 두 사람을 죽였더래. 경찰이 미쳐버리는 거지 이거.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 강민철이 수사해줘. 전과에 있는 강민철이를 전국에 있는 강민철이를 싹 뽑았더니 15명이 나오네. 그 15명을 또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알리바이 확인해요. 예. 다 무관합니다. 이 새끼 어디서 그랬겠죠? 가공임을 만들어냈다고. 예. 살인한 거 그 벗어나려고. 그러고 쫙겠죠. 같이 훔쳤는데 왜 수표는 지만 써. 애초부터 거짓말이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훔쳐간 선글라스는 왜 지네 집에만 갖다 놔. 그러니까 이게 정동순이 요놈이 형량을 줄이려고 죽인 거 자기 딴 사람한테 없애려고. 전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살인을 떠미는 거. 요거였던 거예요. 이거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들이 엄청 그 번거롭게 됐어요. 힘들고 괜히.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은 자백했어요. 혼자 했다고 나 혼자 했다고. 참, 이 죽일 놈의 새끼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모를 이 예. 새끼 말한 전모가 아니고 일면식도 없대요. 구신의 가족하고는 돈이 필요했대. 이 새끼 출소를 하고 나와갖고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강남 일대의 부유층 그 집 주변을 뱅뱅 돌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어요. 근데 입지 조건이 좋았어. 이 구시 집이. 집 뒤에 공터가 있어. 공터가 있고 비교적 침입이 용이한 형태로 돼 있어. 담도 낮고. 그러니까 뻥 넘어가가지고 지하실에서 숨어 있다가 현관문 열릴 때 뛰어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한 건데 현관문 열린 틈 경보장치 해제되니까 바로 뛰어들어간 거고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이 정 씨의 아내가 이제 좀 반항하고 금고 땄는데 도망가려고 시도를 한번 해버렸어요. 이 아내분이. 그럼 더 그 바람에 이제 살해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을 당해서도 안 되지만요. 만약에 범인하고는 눈도 마주치 말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머리 딱 꽁처럼 밑에다 박고 숨도 크게 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오줌이 마려워도 오줌 누르고 가고 싶다고 얘기도 안 해야 돼요. 차라리 쏴버려야 됩니다. 나 오줌 마려워 하면 번거롭게 하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이 새끼도 뭐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항하고 도망하려고 그래서 내가 엉겹결에 죽여버렸다. 그리고는 범행 후에 원한으로 위장하려고 화장대 거울에다가 보복살인을 연상케 하는 그 낙서. 기억하라. 땡땡이는 예, 기억하라. 이걸 남긴 거예요. 나쁜 놈은 빵집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쁜 놈의 새끼. 아유. 그리고 이제 이 새끼 돈이 생겼잖아. 예. 범행 후에 이제 수원에서 새빵을 얻어요. 아, 그 아파트 돈으로. 새빵. 예. 새빵을 얻은 다음에 11월 초에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한 축산회사 거기에 입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 포장하고 배달 일을 해요. 이 새끼가. 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새끼가 현상수배가 딱 뜨는 바람에 거기 못 댕기지 더 이상. 그렇죠. 못 땡기죠.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경기도 오산으로 갑니다. 송탄. 네. 오산 그다음에 용인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도피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사팀이 수사 중이던 12월 9일 날 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서 또 범행하기 사이에요? 시작한 거야. 수사 받고 있는데 예. 부녀자 3명을 흉기로 위협했어요. 그리고 현금 80만 원을 강취해서 도주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건이 일어나서 수사할 때 이 새끼는 또 범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 새끼가 그런 범행을 왜 쫓기면서 또 했냐 그랬더니 예.
돈을 모아가지고 밀양에서 일본으로 토끼려고 그랬대요. 이 새끼 현장 검증은 12월 21일 날 11시 40분에 했어요. 정동순 이놈이 이제 그 뒷담 넘어가가지고 지하실로 침입해서 은신해 있다가 지하실로 내려온 정 씨를 송곳으로 위협해서 올라가요. 현관문이 해제돼서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지하실에 숨어 있는데 이 정 씨가 마침이 내려왔어. 뭐 찾고 뭐 하려고. 지하실로. 그걸 송곳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집 거실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두 사람을 위협하고 묶고 절사로 묶고 장도리로 내리쳐서 살해하는 장면을 담담하게 재현했습니다. 재판에서 최종까지 사형받았어요. 사형 2001년도니까 받았어요? 사형 떨어지죠. 제가 그 집행된 거를 찾아보니까 집행자 명단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살아 있겠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역삼동 고부살인 사건. 그렇죠. 예, 고부 시어머니랑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며느리 다, 고부살인 사건 범인 정동순이 그러니까 즉 말하면 정동순 살인 사건입니다. 이 새끼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없죠.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맘 놓고 아까 저 빵동기 이 씨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